네, 오프닝벨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리 인상 국면 인플레이션 해지 목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은 좋을 텐데요. 관심을 가져보면은 좋을 만한 종목 오늘 또 소개해 주실 전문가분 모시고 바로 말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강승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좋은 종목들 또 관심 있게 또 지켜보면 좋을 종목을 또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부분에 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민감주에 요새 좀 신경을 써봐야 되겠는데요. 건설 관련해서 DY 파워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아, DY 파워 또 네.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 네. 기업인데 건설 경기 쪽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요새 건설 기업인지. 경기가 좋아지고 뭐 인프라 투자, 뭐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지금 늘린다 이런 얘기가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신도시를 다시 짓고 뭐 리모델링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이제 굴삭기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좀 대규모 장비들이 필요한데 이런 장비들의 납품을 하는 회사가 바로 DY 파워입니다. 네, DY 파워 하면은 조금 낯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해보면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동양기전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동양기전이라고 하면은 네, 그래서 맞습니다. DY 파워가 아닐까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해봤는데요. 네, 동양기전의 유압실린더 사업부가 인적 분할됐죠? 네, 맞습니다. 네. 동양기전은 DY 주식회사로 그대로 있는 거죠. 네,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네, 그대로 있고 그 사업 부분의 일부를 떼서 DY 파워가 됐는데 DY 파워가 만드는 게 지금 말씀하신 유압 실린더. 네, 그게 굴삭기나 중장비에 많이 들어간다 이 얘기죠. 맞습니다. 근데 이 DY 파워가 이 유압 실린더 시장에서 점유율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세계적인가요? 어떤가요? 되게 재밌는 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에 이제 각 공장이 있는데요. 네네. 네, 미국에서도 굉장히 뭐 한 30% 정도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네. 중국에서는 또 재밌게 한 80% 정도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압 실린더, 그러니까 굴삭기나 이런 중장비를 만들 때 들어가는 유압 실린더의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중국 법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또 중국에서도 수요가 증가할 경우 또 그쪽에서도 좀 매출이 좀 잘 일어날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중국 공장이 있는 겁니까? 중국의 법인이 따로 있는 겁니까? 중국 법인이 따로 있어서 사실은 이제 뭐 회사의 가장 좀 주력 매출이 중국 법인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중국 합니다. 법인에 대한 DY 파워의 지분은 100%는 아니죠. 100%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100%는 안 하게 그렇죠. 주지를 네네.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뭐 자회사로 이렇게 법인을 설립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 부분에서 많은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압 실린더 옛날에 이거 취재할 때 하는 얘기가 이 파스칼의 원리에 따른 제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기술적인 어떤 장점이 있나요? 특이성이나 다른 데 비해 가지고? 네, 뭐 일단은 가장 좋은 건 튼튼하다는 거죠. 이 유압 실린더가 굉장히 고장이 잘 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굴삭기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이제 흙이나 돌덩이 같은 것들을 파내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이제 공사가 당연히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 유압 실린더를 사용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 고장이 뭐 1년 안에도 여러 번 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유압 실린더 고장이 나면 안전사고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항상 우리가 안전제일 이렇게 써붙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계속해서 DY 파워에 어떤 뉴스들과 호재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제가 가져오는 이런 종목들이 좀 가격이 낮은 경우에 이렇게 어제도 그랬지만 이렇게 외면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NH투자증권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가장 저평가된 굴삭기 사업자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29,000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신규로 제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NH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다른 증권사에서도 차례차례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벌써 2만 원대에 왔잖아요. 네네. 근접해서. 그러면 아직 상승 여력이 지금 아직 2만 원이니까? 40에서 50% 정도 더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9,000원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항상 저는 보수적으로 제시를 말씀드리는데 네. 한 제가 볼 때도 27,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DY 파워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NH투자증권이 밸류 이 목표 주가를 상당히 높인 것도 있지만 그것 이외에 어떤 요인이 된 거는 글로벌 건설 경기, 그러니까 그렇죠. 인프라 투자 이것 때문에 지금 주목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 이외에 어떤 다른 좋은 소식은 없나요? 뭐 이제 글로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택 경기가 굉장히 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네. 이제 찾아보니까 주택 경기가 좋아진다. 그래서 5월 주택 사업 전망치가 4년 만에 최고인데요. 네.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지금 굉장히 네, 주택 사업 경기 실사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많은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에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신도시 개발도 있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 새로운 이제 아파트 단지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모멘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은 어떤가요? 이 회사. 네, 이 회사가 또 재밌는 게 기업 실적이 굉장히 또 다른 회사에 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작년 2020년 그리고 2021년 계속 보면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사실은 PER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8.52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다른 기업하고 이따가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뭐 퍼가 한 12에 가까울수록 좋다 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퍼를 기록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 회사가 조금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굴삭기나 이런 거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유압 실린더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왜 저희가 덤프트럭 보면 이렇게 뒤에 부분이 올라가면서 이제 흙도 내리고 네, 돌도 네. 내리고 하는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무게를 감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이 굉장히 좋지 않으면 고장이 잘 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좀 많이 빠졌다가 쭉 다시 올라왔는데 네, 네, 그때 네. 좀 또 들어왔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좀 네.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도 가격이 무르십니다. 괜찮다. 네, 오르고 있는 다시 네. 네,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이게 뭐 올랐다 빠졌다 하는데 지금 오늘 장이 또 안 좋으면 또 내려갔다가 네, 네. 또 괜찮으면 다시 올렸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장이 안 좋아서 잠깐 내리면 들어갈 수 있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2만 원 초반대에 오히려 지금 10,000원대에 빠지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네, 그런 네.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다 지금 매수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빠졌을 때 다 보니까는 매수를 들어온 것 네, 같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4월 30일부터 외국인이 계속 쭉 들어왔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요새 공매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네. 항상 찾을 때 이제 조심조심해서 찾아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아직 외국인 소진율이 6.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대상 종목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 유입이 느니까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어떤 종목을 좀 피해서 또 어떤 그렇죠. 종목은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괜찮은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이 회사가? 네, 지금 뭐 이 회사가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2조 정도 됩니다. 네. 네. 근데 뭐 지금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뭐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동일업종 비교를 해보니까 뭐 2천억쯤 되네요, 시가총액. 네. 예, 예. 두산중공업, 뭐 두산밥캣, CS윈드,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회사들과 비교를 많이 해놨는데 이 두산 이쪽은 말하자면 완제품 만드는 회사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중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지금 이 DY 파워는 중장비에 들어가는 하나의 부품을. 부품, 네. 아주 중요한 부품을 네.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소부장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소부장이 또 대표 주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어가 장사가 잘 되면 당연히 자연히. DY 파워는 장사가 잘 되는 걸로 이렇게 네.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관련 기사도 찾아보니까 두산이 또 중국에서 네. 굉장히 네, 굴삭기를 많이 판매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네, 많이 예,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미국에 있는 건설 업체들에도 납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도 좋은 시장,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3개월 사이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주가 분석 한번 해봐 주시죠. 네, 주가 분석을 한번 해드리면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주가입니다. 지금 2월 15일에 13,000원에서 지금 현재 21,000원까지 쭉 차근차근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다른 주가에 비하면 빠르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상당히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2월 같은 경우에는 아무 증권사에서도 바라보지 않던 이런 주식이 지금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네. 탈타는 실적을 기반으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제가 또 항상 해안선 그래프를 분석을 해오는데 해안선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 지금 이제 해안선 그래프에서 바다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라인을 따라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안선에서 많이 떨어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해안선을 이제 놓고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건 사실은 더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해안선을 이제 거리를 두는 것이 뭐 요새 거리 두기가 좋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거리 두기가 굉장히 좋은 지표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2021년 들어서 배당락도 한 번 있었는데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락을 한 번 하면 굉장히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보시면 꾸준한 매매량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증권사에서는 좀 뭐 외면 받을지 몰라도 개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 말고 다른 증권사에서는 분석한 게 없나요? 네, 아직 없습니다. 제가 항상 뭐 20개 가까운 증권사들을 모두 분석해 보고 있는데 네. 다른 분석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좀 괜찮은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아직 종목 분석이 없다는 건 조금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중국 쪽에 뭐 어쩐 다른 이슈들은 없나요? 네, 뭐 중국 쪽이 사실은 많은 이슈들이 있죠. 건설 뭐 이런 쪽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5G 시설을 많이 이제 늘리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5G 시설을 늘리려면 여러 가지 부품도 들어가지만 네. 당연히 네, 이런 중장비가 들어갈 중장비가 것이다. 들어가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라고 보입니다. 네. 좋기는 2만 원 밑에서 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네. 앞에 일자를 보거나 뭐 이렇다면. 그렇죠. 앞에 일자를 네. 딱 보여주면 너무 좋겠는데 네.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오늘 살짝 일자를 보여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쵸 빠지게 될 경우.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릎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김희선 앵커님 더 궁금하신 점 아니요, 없으신가요? 됐습니다. 뭐 네. 이 워낙 독특한 품목이고 어쨌든 네. 간에 중장비 업체에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네. 기술력이나 제품에 대한 안정성만 있다면 네. 성장 가능성 충분하다 이렇게 볼 굉장히 좀 안정적인 종목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저희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채널로 동시에 또 지금 저희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댓글로 또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Y파워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뭐 투자 포인트 뭐 항상 제가 이제 재밌게 가져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네, 저평가된 굴삭기 사업자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건설 장비 호황입니다. 건설 장비가 정말 부족해서 요새 못 파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수요가 많은 만큼 이제 공급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 주택 건설 경기 4년 만에 최고를 찍었다는 것도 국내에서도 아무래도 건설이 계속해서 호황을 맞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코로나19 대기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는다. 이 부분도 전 세계적으로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 더 많은 물량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한 가지 지표 있겠습니다. 또 다른 건설기계 주가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주가입니다. 사실은 뭐 이제 뭐 유압 실린더를 여기서는 만들고 있지만 다른 네.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소부장 업체들에 비해서도 제가 보니까 한 3만 원 정도 낮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네. 굉장히 좋은 가격이라고 보이고요. 증가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지표면에서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을 해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 건설 호재가 네.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중 무역 마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악재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냥 중국 내수 자체로만 놓고 봐도 괜찮다라고 네, 보세요. 이제 뭐
중국의 법인이 따로 있고요. 또 사실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으면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는 기업도 있지만 오히려 수혜를 보는 기업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출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체재들이 수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DI 파워 같은 기업이 바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민감주에 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DY 파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강승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